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야기 잘 들었죠? 흥겨운 동네 잔치가 되는 전통 혼례, 화려하고 멋진 조각보, 복을 불러오는 떡과 우리네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훌륭한 옛 문화가 참 많아요. 문화 이야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멋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후편 들려드릴게요. 다른 해반은 학교회 때 전통혼례 연극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경로당에 찾아갔어요. 그림에서 전통혼례와 관련이 없는 거 어떤 걸까요? 원삼, 가마, 조바위, 족두리. 어느 것이 전통혼례와 관련이 없을까요? 정답은 빙고! 조바위였죠. 전통혼례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자,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오죠. 신랑 신부가 무엇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나요? 의 네모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보세요. 촛대, 표주박, 나무 기러기, 초래상. 무엇을 사이에 두고 마주쓰나요? 그렇죠.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쓰게 되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뜻으로 손을 씻고, 신부가 먼저 2번 절하면 신랑이 1번 절을 하고, 둘이 뜻을 맞춰 잘 살라고 어느 잔? 맞아요. 위에 보이는 게 표주박이에요. 표주박 잔에 따라 술을 마신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시집가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100일, 돌, 혼례, 회갑 등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혼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전통 혼례는 혼인말이 오갈 때부터 여러 과정을 거치며 치러져요. 우리 조상들의 혼례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혼인말이 오고 가요. 대부분 신랑 집에서 먼저 청혼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안과 신랑 댐댐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혼인을 허락해요. 이때 양가 부모들은 신랑 신부의 얼굴을 미리 보지만 신랑 신부는 혼례 날이 될 때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혼례 날을 잡아요.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하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이 태어날 때를 적은 사주단자를 신부 집에 보내죠.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보고 혼례를 하면 좋은 날짜를 잡아 신랑 집에 알려준답니다. 혼례 날이 잡혔대요. 함을 받아요.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낸답니다. 함 안에는 혼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와 청옥새, 비단, 오방 주머니 등이 들어있어요.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압이라고 하는데 대개 아들을 낳고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으로 정해졌죠. 함이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는 봉치떡 시래 위에 함을 올려놓는답니다. 봉치떡은 신랑 신부가 화목하게 살라는 뜻으로 준비하는 떡이에요. 그 다음엔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혼례를 올리죠. 혼례날 신랑은 나무 기러기를 든 기러가비와 함께 신부집에 와서 혼례를 치러요.
신랑은 기러가비에게 건네받은 나무 기러기를 신부의 어머니에게 줘요. 그런 다음 신랑 신부가 추례상을 사이에 두고 절을 하고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마시면 혼례가 끝나게 된답니다. 자, 마지막 시부모에게 패백을 올려요.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나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가게 돼요. 신부가 시댁으로 갈 때 친정 어머니가 싸준 대추, 밤, 고기 따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상에 차려놓고 신부와 신랑이 식구들에게 절을 올리죠. 이때 시아버지가 대추를 던져주는데 자식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의미예요.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결혼 예식장에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패백을 올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간소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어떻게 전통 혼례를 치렀는지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알아보는 귀중한 자료네요. 이것도 있네요. 우리 조상들의 혼례 풍습. 우리 조상들의 혼례 풍습은 오늘날과는 무척 달랐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혼인을 하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혼인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재미있는 혼례 풍습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이대감 때 막내딸 다니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도 고왔어요. 그래서 모두들 며느리감으로 탐을 냈죠. 그런데 다니는 평생 혼인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었어요. 다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니는 세자빈을 뽑는 간택에 나갔던 거예요. 간택은 궁궐에서 왕비나 세자빈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 3번의 과정을 거치며 치러져요. 마지막 간택까지 3명의 후보를 뽑는데 이때 세자빈으로 뽑히지 못한 2명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었대요. 다니는 3번째 간택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혼인을 할 수 없게 된 거랍니다. 차라리 간택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도 하게 된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밤나무골에 사는 김대감댁 준이도령과 가뿐이는 서로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혼인할 수 없었어요. 준이도령과 가뿐이는 슬퍼서 날마다 눈물 지었죠. 왜 둘은 혼인할 수 없었을까요? 가뿐이는 김대감 댁에서 굳은 일을 하는 종이었어요. 옛날에는 신분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양반은 글 공부를 해서 벼슬에 나갈 수 있었지만 천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글 공부는커녕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어요. 결혼을 할 때도 양반은 양반끼리, 천민은 천민끼리만 해야 했죠. 준이도령과 가뿐이가 서로 좋아해도 둘은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이였답니다. 요즘 같아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나무골 강찬판댁에서 혼례를 치른대요. 마을 사람들은 강찬판 집으로 구경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곱게 단장한 신부를 마주하고 서 있는 신랑이 꼬마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대요. 자손을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일찍 혼인을 시키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린 꼬마 신랑이 큰 누나 같은 신부와 혼례를 치르기도 하고 반대로 꼬마 신부와 나이 많은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서로 잘 아는 집안끼리는 자식이 어릴 때 혼인을 시키기로 미리 약속하기도 했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를 두고 혼인 약속을 하는 일까지 있었대요. 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일도 있네요. 천년감 아들은 지난해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처갓집에 살고 있대요.
왜 천년감 아들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처갓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혼례를 치른 신랑이 오랫동안 처갓집에 살던 풍습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서야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장가 간다는 말은 이런 혼인 풍습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선 중기부터는 이런 풍습이 바뀌어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지금까지 혼례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